YTN 라디오 이동경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이면 제주 4.3 71주년을 맞습니다. 제주 4.3 사건은 1948년 4월 3일부터 1954년까지 약 7년여 동안 공권력의 탄압 앞에 수만 명의 무고한 제주도민이 희생된 사건. 최근에 제주 4.3 특별법안이 4건이 나왔고 올해 초에는 당시 억울하게 투옥됐던 피해자들에 대해 사실상 무죄에 해당하는 공소 기각 판결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제주 4.3 연구소 소장인 허영선 시인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제주도에 계시죠? 네, 그렇죠. 예, 4.3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지금 제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4.3 행사가 이어졌어요. 예. 지금은 아까 금방 그 4.3 특별법 개정안 촉구 결의대회가 끝나서 예. 전야제 행사가 지금 치러지고 있거든요. 예. 네, 지금 제주시청 앞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4.3 전야제 행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예전보다는 조금 다른 분위기입니까? 그래도? 70년에 상당히, 확산이 많이 됐죠. 그래서, 근데 올해도 그 여파가 있어서인지 좀 분위기는 뜨거웠습니다. 예. 네. 자, 소장님, 최근 4.3 71주기 앞두고 에세이집도 발간하셨다고 하는데, 직접 생존자와 유족들의 증언도 담겨 있습니까? 네, 그렇죠. 예. 유족들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던가요? 여기는 이제 에세이집이어서 증언을 자세히 실지는 않았지만요. 제목이 사실 당신은 서러워할 봄이라도 있었겠지만이래요. 예. 이게 사실 우리는 이 처연한 봄날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지만 죽은 이들은 이 봄조차 맞지 못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들의 이제 비극의 언어들을 좀 담았는데요. 여기에 많이 세상을 뜨신 분들도 계신데. 그렇죠. 예, 남편한테, 끌려가는 남편한테 그 트로키를 향해서 마지막으로 찐빵을 던졌던 그 할머니의 이야기라든가. 예. 그리고 고사리를 등짐지고 오다가, 마중 나온 아버지가 그 고사리를 받으려 하는 순간에 이제, 쫓기는 몸이 돼서 다음날 희생된 그런 아버지 이야기, 그래서 고사리를 먹지 못하는 여인의 이야기라든가,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묘를 이장할 때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 까나나기였을 때 헤어졌던, 그리고 학살당했던 그 어머니의 은가락지를 거기서 발견하고 70이 넘은 딸이 자기 손가락에 그 가락지를 끼우면서 어머니가 다시 살아온 듯이 한 번도 뵌 적 없는 어머니를 이 가락지가 다시 살아온 듯이 느껴진다고 그렇게 눈시울을 붉히는 그런 여인들의 이야기들, 좀 그런 정말 그 4.3이 아니었으면 따뜻한 봄날을 맞이했을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요소요소에 좀 있습니다. 예. 소장님, 그 한때 우리가 그 4.3이 금기 여인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피해를 입은 분들도 피해를 입었다. 말 못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여전히, 이제 세상이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만, 여전히 그 사건에 대한 후유증,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족들에게, 특히 유족들에게. 네, 그렇죠. 저는, 70년이 지나도 기억이 더 이렇게 견고해질 줄은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래서 4.3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예. 지금도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밤에 이제 그 약을 먹지 않고는 잠들 수 없다는 그런 8순의 딸들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눈앞에서 부모의 학살을 본 그런 자식들의 경우는 2세에서 3세로 이렇게 전이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트라우마 역시 저는 대를 이어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런 트라우마, 후유 장애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만은 후유 장애를 인정받지 못한 분들도 있다고 하던데 왜 그렇습니까? 후유 장애로 불인정 받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경우는 사실 70년 전에 상처를 온몸에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70년이 지나서 병원에서 진단서를 사실은 이게 떼야 돼요. 예. 그래서 진단서를 떼러 갔을 때 의사들은 4.3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게 노후로 인한 병으로 치부를 해버립니다.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4.3 때의 병인지를
근거를 이렇게 대라고 하면은 그 증거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이제 지금 세상을 다 떠났고 누가 여기서 지금 이분이 정말 그 4.3 때 희생당한 그 상처라고 얘기를 해주겠습니까? 그래서 귀가 난청이 돼가지고 평생을 이 고통 속에 살아오셨는데 70년 동안 내가 아이 때도 이제 귀머거리라는 이런 별명을 들었다. 이런 했던 할아버지는 지금이라도 이제 후유장애 신청을 하면 되느냐 해서 작년에 이제 신청을 했던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의 경우는 지금도 그러세요. 저희 4.3 연구소에 오셔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지금 침이 안 들어간다. 이게 어떤 일이냐 했더니 4.3 때 내가 너무너무 고문을 당해서 이랬다니까 이게 후유장애다. 그래서 이제 이게 후유장애 신청을 해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4.3 시기에 당했는데도 그 4.3 시기에 당했음을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 제도적으로 좀 더 관용을 베풀거나 조금 더 이제 확산된 의미로서 이들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후유장애 문제도 그렇고 또 그 돌아가신 분들의 명예회복, 유족에 대한 보상 이런 게 아직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결국 특별법 4.3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지만 이 모든 게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4.3 특별법 개정안이 상당히 많은 미해결의 과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야만이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 특별법 개정안이 무슨 대단히 정부 국가가 시혜를 베푼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게 피해자들이 그 억울하게 희생당한 분들은 이미 세상을 떴고 그리고 또 그렇게 희생당한 분들 지금 생존 희생자들도 계시고 그 2세들도 있고 이들의 그 명예회복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예회복을 하고 또 잘못된 우리의 과거사를 우리 스스로 정의롭게 해결을 하자 그런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국회에서 잘 되길 좀 기대하고요. 그 한편으로는 그 보수 인사들, 뉴라이트 인사들, 또 종교계에서도 보수 기독교 인사들 중심으로 해서 또 보수 정치인들 아직까지 4.3은 폭동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이제 있다고 있는데요. 5.18 망언에 이어서 저희들이 4.3 망언도 늘 그렇게 순환을 당했거든요. 근데 사실 4.3을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 이렇게 시각을 이렇게 아주 꼿꼿하게 이제 날선 시각으로 보는 것을 떠나서라도 4.3은 지금 정부가 인정했어요. 인정한 국가 추념일로 엄연히 지정이 됐고 그리고 대통령이 그야말로 4.3에 대한 어떤 폄훼를 용납하지 않겠다라고까지 했고 흔들림 없이 정의를 향해서 나가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폄훼 발언들을 계속하고 왜곡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이런 폄훼 발언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되는 그런 조항까지 특별법 개정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새로운 인권의 세기를 위해서라도 당당한 역사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그러한 이 아픈 상처에다가 또 한 번 상처를 주는 그런 발언들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제 함부로 그런 얘기가 할 수 없겠네요. 그럼요. 자, 최근 제주 4.3 연구소에서 주관한 증언본 풀이에 참석했던 생존자 김남교 어르신이 다시 아파도 좋으니 이유나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진상 규명 아직도 확실히 안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잘 보셨는데요. 김남교 어르신의 경우는 상당히 한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야말로 4.3은 70년이 지나고 우리가 상당히 많은 잃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공유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늘에 계신 분들이고 그리고 배제된 그 희생자들의 이름이죠. 이 김남교 어르신의 경우는 4.3 평화공원에 위패봉안소에 아버님의 위패가 올라 있다가 어느 날 이제 철회가 됩니다.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분은
거기 가서 정말 통곡을 해요. 우리 아버지가 죽어서도 또 나와서 또 무슨 뭔 일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죽은 이가 살아나서 뭘 할 것이냐. 너무나 슬프다. 그러면서 왜 아버지는 그 시절에 젊은 청춘의 몸으로 희생이 됐겠느냐. 예. 이런 그분의 이런 한맺힌 사연은 정말, 지금도 잠들 수 없는 그런, 돌아 누워서 아내의 등을 보면 당신도 눈물이 난다고 한 그 남편의 입을 통해서 더 절절하게 다가옵니다. 예. 우리 청취자 이정희님께서 피해자분들이 생존해 계실 때 빨리 조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댓글 주셨는데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피해자분들, 직접 피해를 당한 분들이 지금 몇 분 안 계시죠? 네. 직접 피해를 당하신 분들 이제 70대 중반에서 지금 중반부터 이렇게 되는데요. 하루가 달라요. 그렇겠죠. 살아계실 때, 조금이라도 이분들이 살아계실 때, 위안을 주는 그런, 제도적 그런 장치라든가 그런 의무가 되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4.3 진상규명에 대한 건 민간단체에서는 열심히 연구도 하고 논문도 쓰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국가가 나서서 이렇게 진상규명해서 어떤 연구안을 내놓는다거나 보고서를 내놓는다거나 이런 건 있었습니까? 2000년에 4.3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요. 2003년에 정부가 직접 내놓은 4.3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진상조사 보고서에 따른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은 지금까지 이야기를 해왔거든요. 그러나 이제 진상조사 보고서 이후에 추가 진상조사 보고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도 밝혀지지 않는 그런 진실들을 더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책임 문제라든가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아직도 산재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존해 계신 유족들이 이 하나하나의 그 증언을 통해서 저희들은 그동안 몰랐던 상당히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또 하나의 진실들을 계속 파악하고 있긴 하죠. 예. 자, 남은 생존자들과 유족들이 바라는 4.3의 완전한 해결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국가공권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희생을 당한 이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4.3 시기에는 가장 많은 희생을 당한 사람들이 노약자와 아이와 여성이었습니다. 33.3%나 되는데요. 국가가 저지른 엄청난 이 학살이 제주도민 10명에 1명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10명 중에 1명은 아이였어요. 근데 이들에 대해서 이젠 국가가 직접 나서서 눈물을 닦아주고 명예회복을 해주는 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족들 스스로가 국가가 갚을 수 있는 이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권이 바뀌거나 혹은 그러면은 이 4.3에 대한 태도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은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던데 어떻습니까? 정말 맞는 말씀이세요. 저희들 4.3이요. 2003년 정부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노무현 대통령의 사과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보수 정권에 들어서 한 10여 년 동안은 거의 시계추가 거꾸로 갈 정도의 역사가 제자리 걸음이거나 또한 퇴행됐습니다. 그래서 4.3이 왜곡과 오도가 상당히 오래 진행이 됐는데요. 다시는 어떠한 정부가 다시 와도 4.3의 진실이 이렇게 무너져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게 역사적 문제인데 여기에 진보 보수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인데 말이죠. 좀 안타깝네요. 당연하죠.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라고 저는 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그 당시에 제주도 사람이었다면, 그 당시에 어린아이를 둔 부모였다면, 그리고 그 부모가 그 눈앞에서 학살당하는 장면을 본 지금 세대였다면 당신들은 지금 국가에 대해서 무엇을 이렇게 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일 수 있겠느냐. 네. 자, 마지막으로 4.3
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국민들이 제주 4.3 사건에 대해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야 할까요?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의 슬로건이 4.3은 대한민국의 역사입니다라고 했습니다. 4.3을 너무나 몰랐던 우리 사람들, 그리고 4.3을 알고 앞으로는 제주를 알아주기를, 그리고 제주를 찾아주기를 이렇게 바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4.3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억해야 될 역사, 그리고 해방 공간에서 지금까지는 해방 공간 다음엔 한국 전쟁으로 이어졌는데 해방 공간 다음에 4.3이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이제 3.1 지금 100년이 되는 이 역사 속에서 4.3이 어떤 위치에 규정되어지고 있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역사가 되고, 그리고 기억해야 제주의 풍경이 더 잘 보이고, 그리고 제주도는 아주 아름다운 섬이지만 처연한 아름다움, 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제주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제주를 찾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수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제주 4.3 연구소 허영선 소장이었습니다.